안녕하세요. 문화원정대 이근아입니다. 날씨가 너무 끈끈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끈끈해. 그래서 사실 에어컨이 없이는 조금 힘든 날씨고요. 뭐 겨울 난방비에 비하면 여름 냉방비는 정말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많이 틀고 있어요. 예. 뭐 지구 자연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를 아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좀 일상을 좀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틀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 생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저는 여름의 끈끈함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두툼한 스웨터 입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더 좋아해요. 물론 이제 또 겨울이 돼서 눈이 아주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게 되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무서운 상황이 되고 이러면은 또 그땐 또 툴툴거리죠. 이 겨울 참 너무 힘드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 끈끈한 거 너무 싫으니까 겨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저는 집에서 캐롤도 들어요.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수도권이 지금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있어서 그런지 밖에를 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예, 뭐 출근하는 날은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또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뭐 주말 동안은 정말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답답해서 그런지 자꾸만 뭐 옛날 기록들을 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종로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던 선배들이 많았죠. 선배, 뭐 동기, 후배 다 많았죠. 그중에 동아리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는 이제 오토바이로 학교 후문 쪽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통학을 했어요. 오토바이로요. 그 선배는 동아리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를 잘 띄우기도 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학교 안에서 어디서든 저를 만나면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제 친구들, 과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 뭐 먹고 싶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학교 매점이든 어디 식당이든 그러면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사주고 했던 선배죠. 고마운 선배예요. 그 당시 선배들은 이제 술자리에서 후배들이 술값을 내겠다고 일어서면은 이거 혼냈죠. 물론 후배가 술값을 내겠다고 일어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했지만 그러면 혼냈어요. 안 주라고. 9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요. 90년대 학번은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요즘은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대학은 강의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긴 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뭐 동아리방에 갔었나? 제가 뭐 그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뒤에 타라고.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오토바이 뒷공문이 한번 매달려 봤거든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제가 이제 앉아서 그 선배 어깨를 이렇게 잡았죠. 그랬더니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될 건데 그러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뒤로 몸이 쑥 빠지면서 깜짝 놀라서 그 선배 허리를 꽉 붙잡게 된 거죠. 그리고 소리가 막 깍 소리가 나면서 속도가 더 빨리 이제 내려가면서 더 빨리 나면서 제가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막 소리가 크고 길게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쪽팔려 막 이러면서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빨리 그 상황을 지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억이 왜 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날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놀아보지는 못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는데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일도 별로 없거니와 또 요즘에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좀 소리를 신나게 질렀던 그런 기억이 좀 났습니다. 제 친구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친구는
마이크를 사서 어떻게 마이크 노래를 좀 부르고 싶다 집에서. 근데 다른 식구한테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뭐 전화 부스 같은 그런 걸 하나 집에다 사서 놔야 되는 건가, 방음되는 걸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소리를 되게 크게 질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집안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그때 오토바이 탔을 때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뭐 좀 떠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조인 와이오밍이에요. 그 와이오밍에 있는 조는 에드워드 호퍼의 부인이고요. 부인이면서 에드워드 호퍼의 뮤즈, 작품에 어떤 영감을 주는 뮤즈였고, 그 다음에 또한 화가였습니다. 네. 이 와이오밍은 미국에 있는 와이오밍 주를 얘기해요. 네. 와이오밍 주 안에는 그 유명한 최초의 국립공원,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이 있죠. 사실 와이오밍 주에는 그 옐로우스톤 빼고는 뭐 좀 특별할 게 없이 인구도 많지 않아요. 옐로우스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오밍에 간다 하면은 거의 옐로우스톤, 네, 그 밖에는 뭐 딱히 와이오밍에 갈 일은 없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어요. 네. 그림 안에 이제 조가 보이고 조 앞에 풍경이 펼쳐져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에드워드 호퍼의 시각에서 이제 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보고 있는 풍경이 다 에드워드 호퍼가 본 풍경이죠.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작품을 그리는 상황에 작가가 같이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작가는 화면 밖에 있지만 작가의 눈으로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작가의 시선을 느끼고 작가가 있음을 함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작가에 의해서 편집된 어떤 화면이잖아요. 예, 한정된 공간이고. 하지만 그 한정된 공간 밖에 어떤 것들을 또 우리는 또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작품은 존 싱어 사전트의 작품입니다. 루프탑의 카프리 섬의 여인이죠. 이 그림은 제가 춤추고 싶을 때 보고 대리만족을 얻는 그림이에요. 춤은 뭐 그냥 추면 되지 뭘 대리만족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좀 잘 못 춰요. 잘 못 추는데, 잘 못 추는 저를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보지도 않아도 그냥 좀 잘 추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지 않고 그럼 혼자 있어도 그냥 그림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 작가인 존 싱어 사전트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요. 예,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기도 했고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카프리 섬에선 이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카프리 섬에 있으면서 이 여인의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로지나 페라라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뮤즈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도 어떤 뮤즈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화가들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보시면 탬버린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독거미 타란텔라한테 물렸을 때 독거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몸을 흔드는 거를 춤으로 옮긴 모습인데요. 그 춤의 이름은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하는 피치카라고 해요. 피자랑 좀 비슷하죠, 어감이?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탬버린과 여러 종류의 어떤 악기들이 등장하지만 특히 탬버린이 빠져서는 안 되는 음악이고요.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짝을 이뤄서 어떤 구애를 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인데, 남성과 여성이 절대 뭐 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장면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간 거리를 둬서 추는 춤인 거죠. 떠나고 싶을 때는 하늘이죠.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만 봐도 함께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저 안에 타고 있진 않지만 그냥 그 시선이 계속 따라가면서 마음이 좀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조제 오키프가 그린 구름 위의 하늘이라는 작품이에요. 조제 오키프는 아시다시피 클로즈업한 꽃그림,
그리고 어떤 사막 위의 해골, 뭐 사막 위의 풍경 그런 것들을 작업을 많이 한 작가예요. 그런데 제가 미술관을 많이 다녔고 세계 뭐 여러 군데 미술관도 많이 다녔어요. 미국에 있는 미술관도 많이 다녔고, 근데 이 작품은, 이 시리즈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하다가 보고서 조제 오키프가 이런 그림도 그렸구나. 이 시리즈가 몇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이런 작품 좀 결이 좀 달라서요. 네. 그래서 제 친한 친구에게 이 작품을 보내면서 조제 오키프 작품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놀래더라고. 이런 작품도 있냐며. 근데 그 친구 특유의 말투로, 경쾌한 말투로 찐빵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미술 강의를 좀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반응은 징그러운 수포 같은 느낌? 이렇게 뽕뽕뽕뽕 나갖고 수포 같은 느낌 나서 막 너무 이상하다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 보시면은 지구 끝이 낭떠러진 것처럼 하늘 끝이 뚝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붉은기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이, 이게 하늘이 아닌가? 저기가 하늘인가? 이거는 바다 위에 비친 구름의 형상인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작가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어쩌면은 이게 구름 위의 하늘,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름이고 저 뒤쪽이 하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가 만나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8년 3월에 찍은 사진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데이토나 비치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바다에 가고 싶어서 이 사진을 좀 꺼내서 잘 봤어요. 폭풍우 경보가 있는 날에 하필이면 저희가 가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경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아이들 등교도 뭐가 이렇게 좀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면 등교가 전면 스탑이 돼요. 예, 눈이 좀 와도 스탑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폭풍우 예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차를 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치가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서 차가 달릴 수 있는 비치고요. 그 데이토나 비치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어요. 매해 1월에서 2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그 비치 뭐 경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로 한번 달려볼까 하고 갔는데 못 달려서 또 아쉬움을 달려고 뒤돌아섰거든요. 원래 여행은 또 아쉬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또 가서, 그때는 폭풍우가 없는 좋은 날이기를 바라며 그때는 가서 꼭 달려보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네요. 월요일은 참 쉽지 않은 날이죠. 월요일은 일요일이 그래서 월요일 때문에 그닥 즐겁지 않은 날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오늘의 그림이 혹시 떠나고 싶은 어떤 마음만 충동질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마음 잡기가 더 힘들고 뭐 그러시진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버킷리스트 하나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림 그리고 제가 또 올려드린 사진 잘 보셨길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저는 이만 접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원정대 이근아였습니다. 안녕.